안녕하세요. 해커스토이 걸스 구자연입니다. 파트 5 문제 푸는 법을 조금 알려드리려고 해요. 저만의 스킬이 있거든요. 파트 5 문제 풀 때 절대 감으로 문제 풀시면 안 돼요. 논리적인 흐름대로 어떻게 문제 풀 수 있는지 지금부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논리적인 흐름, 우리 제 수업의 시그니처입니다. 우리 로직 플로우라고 부를 거예요. 논리의 흐름이라고 부를 건데 절대로 감으로 문제 푸시면 안 돼요. 어디서부터 봐야 되는지 좀 알려드릴게요. 차근차근 갑시다. 자, 우리가 파트 5 문제가 나오면 주로 이렇게 생긴 것들을 파트 5라고 하죠. 문장 하나를 주고 빈칸 하나를 뚫어 놓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보기 4개를 주고 문법인지 어휘인지 판단하게 할 거예요. 그러면 자, 보기부터 보는 연습하셔야 돼요. 왜? 보기를 봐야 그게 문법인지 어휘인지 좀 알 수 있거든요. 이 1번 문제 보기를 한번 보니까 형태가 바뀌어 있죠. 기억하세요. 똑같은 단어인데 여러 가지 형태로 나와 있다면 이건 문법 문제입니다. 문법 문제, 보기에 같은 단어 또는 다른 형태가 나오게 될 거다. 자, 그런데 문법 문제일 경우는요, 이게 가장 핵심인데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해석할 필요 없어요. 문법성 판단 문제는 이 해석이 된다고 해서 맞추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해석할 필요 없지만 여러분, 필요한 경우도 있어요. 그 경우도 좀 이따 제가 보여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어휘 문제는 주로 어떻게 나오냐? 보기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모두 다 다른 보기가 나오겠죠. 알맞게 넣는 거, 즉 단어가 다 다르고 알맞은 단어를 넣는 문제가 어휘 문제라면 문법 문제는 무슨 문제? 그렇죠. 우리 보니까 똑같은 단어를 가지고 여러 개의 형태로 바꿔 넣는다. 형태는 문법이다.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문법 문제인 걸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그럼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뭘까요? 문법 문제는 결국은 문장의 구조를 파악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무조건 뭐부터 찾는다? 맞아요. 빈칸의 앞뒤를 보는 동시에 무조건 동사를 찾으셔야 돼요. 왜? 우리는 동사를 봐야 그 문장의 구조를 파악할 수가 있어요. 영어 문장의 구조를 결정짓는 건 무조건 동사입니다. 그럼 동사를 찾으면서 문장의 구조를 파악해 볼 건데 빈칸 앞뒤를 보면서 동사를 먼저 찾아볼 건데 앞에 일단 전치사도 있지만 전체의 동사 한번 찾아보면 그렇죠. are provided, 제공받습니다. 이게 전체의 동사가 되는 거예요. 선생님, 그러면 이 tasked ed는 뭘까요? 앞에 있는 명사 주어를 꾸며주는 형용사 수식어 덩어리겠죠. 그리고 그 뒤쪽으로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나온 거고 뭐야, 이 문제는 사실 관사와 명사 사이에 들어가는 거 찾는 거잖아요. 영어라는 언어는 순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빈칸 앞에 관사가 있다? 빈칸 뒤에 관사가 있다? 어떤 순서를 지킨다? 관사, 형용사, 명사의 순서를 지킵니다. 그러면 관사, 형용사, 명사의 순서를 지키고 그럼 사실 얘는 동사까지 다 찾을 필요도 없었지만 어쨌든 빈칸 앞에 관사, 빈칸 뒤에 명사 있으니까 여기에 우린 형용사가 아닌 것부터 지워볼 거예요. 형용사가 아닌 거 뭐가 있어요? 자, B번이랑 D번은 지워야겠죠? 그러면 선생님, ed 형태 얘 동사 아닌가요? 동사도 되지만 과거분사 PP 형용사도 되죠. 그리고 cultural, 형용사네요. 문화적인, 문화의라는 형용사잖아요. 그러면 A와 C 둘 다 형용사면 이제 뭐 해야 될까요? 해석하셔야죠.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사실 culture로 동사로 쓰기도 하지만 토익에서 나오는 단어는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culture, 동사로 뭐 배양하다라는 뜻이 있는데 사실 그런 뜻은 솔직히 토익에서 나오지 않고 그럼 배양된 차이, 문화적 차이, 당연히 여러분 문화적 차이가 어울리니까 정답을 뭐로 간다? C번으로 가시는 거예요. 이런 논리적인 흐름, 이런 로직 플로우가 차근차근 연습이 돼야 돼요. 그리고 그걸 우리는 시간을 압축해서 빠르게 푸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럼 보기를 보고 문법인지 어휘인지 먼저 판단하세요. 그리고 빈칸 앞뒤를 보면서 동사를 찾으면서 구조를 파악하는데 사실 이 문제는요, 관사라는 한정사가 있기 때문에 관사와 명사 사이에 빈칸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사실 형용사인 거 바로 알아채는 문제고 ed 형태도 형용사가 될 수 있지만 해석상 문장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정답은 C번으로 간다. 이게 logic flow, 제가 주장하는 논리의 흐름입니다. 그럼 두 번째 문제도 한번 볼게요. 자, 빈칸 앞뒤를 먼저 봐야겠죠? 이거 문법 문제인 거 확인하셨고 빈칸 앞뒤를 보는 순간 자, 앞에 전치사 about이 있죠. 그리고 talked about, 이거 동사, 자동사네요. 그런데 about 뒤에 보니까 또 전치사로 끊어져 있잖아요. 그럼 이 자리는 100% 무슨 자리예요? 전치사 뒷자리? 명사 자리가 되겠죠. 그러면 명사인 단어를 찾을 건데 자, 일단 D번은 절대 명사가 안 돼요. 근데 선생님, C번에 투부정사가 명사처럼 쓰이기도 하던데요. 맞아요. 주어나 목적어 보호 자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투부정사가 아무리 명사 역할을 하더라도 전치사 뒷자리는 절대 올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절대 올 수 없어요. 그런 문법적인 특성 때문에 C번도 정답이 아닙니다.
그러면 보기 C번과 D번이 지워지는 게 첫 번째 논리의 흐름이에요. 그럼 논리의 흐름이 바뀌면 제가 색깔을 좀 바꿀게요. 자, 색깔 좀 바꿨더니 우리 A와 B가 나와 있는데 근데 선생님 계획이라는 명사 두 개가 나와 있는데 하나는 S가 안 붙어 있고 하나는 S가 붙어 있네. 기억하세요. 계획이라는 이 명사는 주로 토익에서 a plan 무슨 뜻? 하나의 계획, 셀 수 있는 가산명사로 쓰입니다. 근데 빈칸 앞에 가산명사를 쓸 거면 어든 더든 붙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또는 복수명사 s가 붙어서 쓰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빈칸 앞뒤에 아무것도 없죠? 그럼 앞에 관사가 없기 때문에 그냥 A번 같은 명사는 쓸 수 있다 없다? 없어요. s를 붙여서 복수 형태로 써서 정답이 B번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면 정답 찍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개념을 좀 파악해야겠죠. 전치사 뒷자리 명사 자리라는 거, 그리고 전치사 뒷자리엔 투부정사 못 들어간다는 거, 그리고 plan이 가산명사라서 복수 형태로 쓰여야 된다는 거. 이런 여러 가지 기본기 개념이 있으면 그걸 적용해서 logic flow, 논리적인 흐름대로 문제 푸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문제, 자 보기부터 보는 습관을 들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A, B, C, D 보니까 여러분 이게 사실 3대1로 나뉘어야 돼요. 이거 3대1로 어떻게 나눠요? 그렇죠. 3대1 이렇게 나누겠죠. 왜? 여러분 위에 세 개는 동사예요. 근데 밑에는요. 투부정사는 동사의 특성은 가지지만 동사가 아니에요. 동사 자리에는 쓰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먼저 머릿속에 떠올라야 되는 건 뭐죠? 이 자리가 동사 자리인지 아닌지부터 파악해야 돼요. 그게 첫 번째 논리 흐름입니다. 그럼 보기를 분석하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죠. 동사도 있고 동사가 아닌 게 있기 때문에 가장 첫 번째 논리 흐름, 자연스러운 논리 흐름은 뭐가 된다? 그렇죠. 빈칸이 동사 자리인지 아닌지 파악해보는 거예요. 그러려면 빈칸 앞뒤를 보면서 뭘 찾죠? 동사를 찾아보는 거예요. 근데 빈칸 앞에 동사 없어요. 빈칸 뒤에 동사가 있긴 한데 접속사가 하나 들어가 있죠? 그럼 접속사 뒤쪽으로 나온 동사는 전체의 동사가 아니잖아요. 그럼 이 빈칸 자리는 무슨 자리? 동사 자리라는 게 판단이 되고 그러면 D번 보기가 먼저 지워지겠죠. 그렇죠. 첫 번째 논리 흐름 D번 보기를 지우는 게 빠르게 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A, B, C 동사가 남았는데 강조하는 게 있어요. 동사에 형태 문제가 나오잖아요. 무조건 뭐를 파악해야 되냐면 우리는 수, 태, 시를 파악해야 됩니다. 여러분 무조건 이 순서대로 파악하라고 제가 할 거예요. 수, 태, 시를 먼저 파악할 건데 수는 뭐예요? 단수, 복수. 태는 뭐예요? 능동, 수동. 시는 뭐예요? 시제겠죠. 그럼 질문. 주어가 지금 뭐예요? 색깔 초록색으로 가겠습니다. 자, 주어가 지금 officer, 단수 명사잖아요. 그럼 단수, has 가능합니다. 두 번째, 그럼 수는 오케이. 태 해볼게요. 자, 태는요, 지금 일단 A번 능동, B번 능동, C번 능동. 다 능동태구나. 그럼 다 능동태기 때문에 그럼 어디까지 가야 돼요? 그렇죠. 이제 시제에서 결판이 나는 거예요. 그럼 A번 미래 진행, B번 과거 동사, 그리고 C번 현재 완료인데 그럼 시제 문제로 넘어가는 순간 시간적인 개념을 찾으시면 되겠죠. 그런데 이 문제는 어려운 문제는 아니네요. 맨 앞쪽에 지금 뭐가 있어요? 시간을 표현하는 next month가 있죠. 다음 달이네요. 정답 뭐로 연결한다? A번 이렇게 푸는. 자, 근데 이렇게 하시면 곤란해요. 선생님 저는 next month 보자마자 그냥 A번 찍었는데 운이 좋아서 이 문제 맞은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next month만 보고 A번만 찍어요? 보기에 동사인 것도 있고 동사가 아닌 투부정사도 있잖아요. 그러면 뭐부터 해야 돼요? 여러분 이 자리가 동사 자리인지 아닌지부터 먼저 파악하는 연습을 해야죠. next month가 있다고 해서 이 자리가 만약에 동사 자리가 아니라 투부정사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문제를 바꾸기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돼요. 뭐 하나 있다고 그거 가지고만 정답을 찍으면 된답니다. 절대로 안 돼요. 그냥 단순히 스킬대로 next month만 보고 정답 찍고 그렇게 하면 절대 실력은 늘지 않을 겁니다. 이 문제는 맞춰도 조금만 꼬아서 내면 다른 문제는 틀릴 수가 있겠죠. 그거를 제 수업 시간에 오면 더 자세하게 배울 수 있어요. 지금 유튜브 상에서는 더 깊게 많은 문제를 가지고 설명 못하는 건 이해해 주세요. 자, 그러면 문법 문제를 좀 풀어봤는데 어휘 문제도 있겠죠. 보기에 다른 어휘가 있으면 어휘 문제입니다. 자, 보기를 보니까 어떤 보기들이 있죠? negotiation, dedication, proposal, development라는 우리 다 다른 명사 어휘가 나왔어요. 그럼 이렇게 문제 나오는 걸 우리 어휘 문제라고 부를 건데 자,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어휘 문제는요. 절대로 한국어로 끼워 맞추면서 없는 내용을 상상하시면 안 돼요. 자, 요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자꾸 한국말로 끼워 맞추려고 하면 A, B, C, D를 다 정답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럼 어휘 문제의 핵심은요.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한국어 번역으로 해석상 어울리는 걸 찾는 게 아니라 그 문장 속에서 힌트 키워드를 찾는 거예요. 이 정답 어휘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키워드를 찾아서 어떻게 한다? 그렇죠. 기억하세요.
키워드를 연결한다라는 느낌으로 가주셔야 됩니다. 이걸 이해하면 어휘 문제 푸는 속도가 엄청 빨라질 거예요. 혼자서 이게 정답일까 저게 정답일까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제가 키워드 연결하는 걸 짧게 보여드릴게요. 갑시다. 자, A, B, C, D. 물론 여러분 보기에 나온 어휘 뜻은 알고 있어야 돼요. Negotiation, 협상. Dedication, 헌신, 전념. Proposal, 제안 또는 제안서. 그리고 Development, 발전, 개발이란 뜻이죠. 기억할게요. 그럼 빈칸 앞뒤를 보면서 우리 키워드를 연결합시다. 자, 그러면 동사는 일단 sent라는 동사인데 보냈다. 자, 질문. 우리 주어가 뭐예요? 어떤 환경단체, 기관이 나왔어요. 보냈는데 어떤 파운데이션, 단체에다가 목적어 첫 번째, 두 번째 목적어 요 자리에 여러분 뭐예요? 뭐뭐를 보냈는지를 찾는 거죠. 6개월 전에 뭘 보냈대요. 그리고서 but을 넣는 거예요. 우리 등위 접속사. 그리고 뒤에 has yet to 동사원형 이 표현은 알고 계셔야 돼요. 아직 뭐뭐 하지 않았다라는 표현입니다. 아직 응답을 받지를 못했어 그들로부터. 잠깐만요. 자, 뭔가를 단체로 보냈죠. 환경단체가. 근데 아직 응답을 받지 못했다라는 건 그렇죠. 이게 키워드죠. 응답을 받지 못했다. 뭐에 대한? 제안한 거에 대한 정답 C번으로 연결하는 거예요. 이렇게 막 한국말로 넣어서 번역식으로 푸는 게 아니라 여기서 지금 뒷문맥이 어때요? 그렇죠. 키워드는 응답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근데 뭘 보냈길래? 제안을 했겠죠. 근데 그 제안에 대한 응답을 받지 못했다라는 키워드가 연결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러시면 곤란하다고요. 자꾸 한국말로 없는 내용을 재구성하시면 안 돼요. 특히 우리가 어휘 문제가 어려워하는 이유가 뭐냐면 필터링으로 재구성을 한 다음에 그러면 A번도 되지 않을까? 협상을 했는데 아직 그거 안 됐다. 여기서 협상을 했다란 말이 어디 있어요? 협상이 들어갈 수 있을 만한 그런 근거의 키워드가 하나도 없으면 한국말로 아무리 말을 맞춰도 정답이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우린 어휘 문제는 한국어 번역이 아니라 반드시 키워드가 연결이 돼야 된다는 거. 자, 그러면 어휘 문제 두 번째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기 보니까 experienced, 형용사 ed 형태죠. 우리 경험이 많은 이란 뜻이고요. 그리고 inclusive 하면 뭘까요? 포함하는, 포괄적인 이란 뜻입니다. attractive 하면 무슨 뜻일까요? 매력적인 이란 뜻이고요. 그리고 refreshed 하면 뭐예요? 상쾌한이죠. 그러면 앞에 보니까 동사 reported, 전달했다 또는 보고했다, 보도했다 뭐 여러 가지 뜻이 있죠. 그런데 뒤에 feeling이라는 목적어 나와 있는데 feeling 동명사니까 뒤에 당연히 형용사 보어 그래서 형용사 어휘 선택 문제가 나왔구나 이렇게 먼저 파악을 해주시면 좋아요. 근데 절대로 여기만 보고 문제 풀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꼭 기억하세요. 전체적인 문장을 보면서 우린 뭘 찾자? 키워드를 찾아서 연결한다는 느낌으로 가셔야 됩니다. 보니까 only 25%? 오직 25%만. 응답자들 중 오직 25%. 이 오직이라는 뉘앙스를 꼭 기억하세요. 전달했는데 뭘 전달했냐면 땡땡함을 느낀다라고 전달했대요. 근데 뒤에 보니까 수식어구가 하나 있죠. Immediately after 무슨 뜻? 직후에란 뜻이죠. 그렇죠. 긴 공휴일 휴가 후에 어떤 걸 느끼는지를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잠깐만. 긴 공휴일 뒤에는 당연히 뭘 느껴요? A, B, C, D 중에 들어갈 수 있는 거? 그렇죠. 이 키워드 보고 뭐로 연결하는 문제? 상쾌함을 느낀다. 오직 25%만이 긴 공휴일의 후에 그 다음에 상쾌함을 느끼고 그 다음에 직장으로 즉시 복귀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죠. A, B, C, D 봤는데 한국말로 매력적임을 느낄 수도 있잖아요, 선생님. 네, 그것만 보면 이럴 수가 있겠죠. 근데 문맥상 키워드가 연결이 어떻게 돼요? 긴 공휴일 직후에 우리가 휴식을 취했으니까 상쾌함을 느끼는구나. 이렇게 키워드 연결이 되셔서 정답이 D번으로 가셔야지 한국말로 선생님 feeling attractive도 저 본 적 있는데요. 그것만 가지고 문제 풀 수 있다? 없습니다. 한국말 번역해서 문제 푸는 건 이 세상에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다. 정답은 여러분들 머릿속이 아니라 무조건 문제 속에 있습니다. 오케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우리 토익에서 접전부 문제가 되게 많이 나와요. 접전부가 뭐의 약자일까요? 접속사, 전치사, 부사. 그럼 접속사, 전치사, 부사의 약자인데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자, A, B, C, D 보기를 먼저 볼게요. 1번 문제. Except for, 뒤에 명사가 나와야 되는 뭘까요? 전치사고요. So that은 뭘까요? 부사절 접속사로서 주어 동사가 나와서 뭐뭐 하기 위해서 주로 뭘 나타내죠? 목적을 나타내는 접속사입니다. 그리고 once, 물론 한때라는 부사도 되지만 접속사도 가능해요. 우리 일단 뭐뭐 하고 나면이라는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주는 그런 시간의 접속사로서 쓰이게 됩니다. 그리고 D번은 mainly, 주로라는 여러분 부사겠죠? 맞아요. 전치사, 접속사, 부사를 하나의 보기 속에 다 넣어놓는다고 해서 우리 얘를 뭐라고 한다?
접전부 문제라고 부를 겁니다. 접전부 문제는 일단 보기를 파악하는 게 거의 8할 이상이에요. 보기만 제대로 접속사, 전치사, 부사를 구분할 수 있으면 웬만하면 80% 이상은 문제 풀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빈칸 뒤를 보니까 주어가 있고 동사가 있네요. 아, 그럼 뭐예요? 앞에도 주어가 있고 동사가 있잖아요. 그럼 적어도 문장 두 개가 연결되려면 뭐는 있어야 된다? 맞아요. 접속사는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접속사가 아닌 거 A번이랑 D번이 먼저 지워지죠? 이게 첫 번째 논리의 흐름입니다. 그럼 뭐만 남아요? 부사절 접속사 두 개가 남죠. 여러분, 그런데 이 부사절 접속사 두 개가 남았을 때 또 그럼 선생님 해석이 필요하네요. 네, 근데 또 해석이 필요하다 그랬지. 한국말로 자꾸 끼워 맞추지 마세요. 하기 위해서인지 일단 뭐뭐 하고 나면인지 막 그러다 보면 이런 적 없으세요? 둘 다 정답인 것 같은 거. 왜 그럴까요? 그걸 자꾸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재구성해서 그렇습니다. 그럼 저는 이렇게 알려드립니다. 부사절 접속사끼리 선택 문제가 나오잖아요. 무조건 주절과 부사절의 관계를 파악해보는 거예요. 그래놓고서 어떤 접속사의 특성이 들어갈지 연결하는 문제입니다. 즉 시간적인 느낌이 들어가야 될지 아니면 목적인 특성이 들어가야 될지를 구분하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절 노란색 그리고 부사절 초록색을 먼저 따로따로 해석해보는 거예요. 크리스마스 이브에 매니저는요 직원들이 몇 시간 더 일찍 퇴근할 수 있도록 해준다. 뒤에 They wouldn't get stuck in traffic. 교통체증에 끼어있도록 하지 않을 거다. 잠깐만요. 여러분 이게 시간적인 흐름을 묘사해주는 접속사가 들어가는 게 어울린 거예요? 아니면 목적이 들어가면 어울려요? 목적이죠. 교통체증에 막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더 일찍 퇴근시켜주는구나. 목적이 어울리죠? 정답 뭐예요? B번.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한국어 해석으로 번역으로 막 넣기 시작하잖아요. 그들이 교통체증에 끼어있지 않고 나서 직원들을 일찍 퇴근시켜준다? 뭐야 이것도 되지 않나? 갑자기 머릿속으로 이게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있어요. 담백하게 여기 있는 문장만 보시고 부사절과 주절에 뭐만 파악한다? 관계만 파악하는 연습만 꼭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2번 문제도 다시 볼게요. 2번 A, B, C, D 보니까 얘는 전치사끼리 선택 문제네요. 그러면 다 전치사기 때문에 당연히 뒤에 명사 또는 동명사 덩어리가 나와 있겠죠? 동명사 덩어리 나와 있네요. 그러면 해석으로 구분하는 문제잖아요. 그런데 무작정 번역해서 푼다 안 푼다? 안 푼다. 여러분 어휘 문제랑 똑같아요. 뭐예요? 키워드를 찾아서 연결한다라는 개념으로 가셔야 됩니다. A번 뜻이 뭐죠? 뭐뭐 이외에도. 그런데 또 한국어로만 알고 있지 말고 저는 뭐라고 알려드리면 추가할 때 쓰는 전치사입니다. 이외에도니까. 그리고 exchange for, in exchange for 뭐뭐를 교환해서 또는 교환하는 느낌. without, 없이죠. 그렇죠. 그런데 저는 이렇게 가르쳐줘요. 제외의 특성을 가진 전치사고요. around는 뭐 뜻이 많죠. 장소 주변에란 뜻도 되고 뭐 시간이 나오면은 뭐 대략이란 뜻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뜻이 있으니까 체크를 해보시고요. 그럼 뒤에 보니까 preparing, 준비하는 거. 그럼 뉴스 보도를 준비하는 거. 매체를 위해. 그럼 여기까지가 전치사가 이끄는 하나의 수식어네요. 주어를 보니까 public relations head. 우리가 자기 PR이라고 하죠. 홍보. 그럼 홍보 부서장이죠. 홍보 부서장은 그저 또한이죠. 여기에 형광색 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키워드예요. 또한 host company event 행사도 주최한대요. 자, 그러면 이 홍보 부장은요. 행사도 주최하고 언론 그런 행사 뒤에 프레스 컨퍼런스라고 있죠. 행사도 주최하고 뉴스 보도까지도 준비하는 거죠. 뭐예요? 여기서 뭐가 들어가면 돼요? 추가적인 느낌. 정답 뭐예요? A번. 이렇게 연결하는 거예요. A번 키워드로 연결할 수 있는 이유 also 또한을 보고 이 행사 이벤트 또한 준비한다라는 건 뉴스 보도도 준비하는 거 이외에도 행사까지도 준비하는구나. 그렇죠? 이렇게 추가의 전치사 정답 A번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한국말로 끼워 맞추기 시작하면 머릿속으로 복잡할 거예요. 여러분 본인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키워드를 연결한다는 느낌으로 가는 거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짧게 제가 파트 5 문제 푸는 법들을 좀 보여드렸는데 여기서는 뭐 좀 한정적으로 제가 보여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요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길 원하는 거 감으로 문제 푸시면 안 돼요. 절대로. 논리적인 흐름대로 문제를 푸는 연습을 꼭 하시고요. 그러려면 어떤 순서를 연습하셔야 되는데 보기를 보고 파악하는 연습을 먼저 해주세요. 문법 문제라면 빈칸 앞뒤를 보고 동사 찾으면서 구조를 파악하고 여러분 어휘 문제라면 이렇게 키워드를 찾아서 연결하는 느낌으로 가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그것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새로운 컨텐츠를 갖고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